제일 먼저 이제 저희는 기본 작업 2, 교재 상시 기출문제 11에 있는 기본 작업 2부터 작업 시작해 볼게요. 자, 문제 보시면 첫 번째 A1부터 F1 영역의 병합 가운데 맞춤하고 글꼴 궁서체 글자 크기 16, 글꼴 스타일은 굵게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A1부터 F1까지 클릭 드래그 해주시고 병합 가운데 맞춤. 그리고 글자 속성 바꾸시면 되죠. 자, 글꼴은 궁서체가 나왔어요. 궁서체 선택해 주시고 글씨 크기는 16포인트. 그리고 글꼴 스타일은 제일 첫 번째 있는 굵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만약 문제 글꼴 그룹에 없는 게 나오면 반드시 글꼴 그룹 옆에 확장 버튼 누르셔서 이곳에서 밑줄 종류 더 확인하실 수 있고 취소선, 위첨자, 아래첨자, 그리고 크기, 색깔 모두 이곳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A3부터 F3 바로 데이터의 첫 번째 행이죠. 이 데이터의 첫 번째 행에는 가로 가운데 맞춤하라고 되어 있어요. 맞춤 그룹에 보시면 이 밑에 있는 게 가로 기준이고 위에 있는 게 세로 기준이죠. 아래쪽에 가로 기준으로 가운데 맞춤 눌러주시고 A4부터 A15 범위가 바뀌었어요. A4부터 A15를 클릭 드래그해서 가로 균등 분할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가로 균등 분할이 요 맞춤 그룹에 없죠. 이럴 때는 아까랑 똑같이 맞춤 그룹 옆에 확장 버튼 누르시고 셀 서식 맞춤 탭으로 이동이 됐을 때 자, 텍스트가 가로로 되어 있으니까 가로로 되어 있는 목록만 열어서 여기 가로 균등 분할 들여쓰기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적용이 됐고요. 자, 세 번째는 A1 셀에 6월 둘째 주라는 메모를 삽입하고 자동 크기와 항상 표시를 하라고 했어요. A1 셀을 클릭 한번 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모 삽입. 이미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는 반드시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여기에다가 6월 둘째 주 띄어쓰기 맞춰서 정확하게 적어주시고. 자, 항상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A1 셀을 클릭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항상 표시는 메모 표시 눌러주시고. 자, 메모에서 우리 자동 크기 할 때 메모의 가장자리 테두리를 선택한다 그랬어요. 자, 테두리를 찍게 되면 이와 같이 녹색 테두리 보이실 거고, 여기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모,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탭이 여러 개 나올 거고, 그 중에 맞춤 탭에 가서 자동 크기 해주시면 되죠. 확인 눌러주시면 메모 삽입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C4부터 C15, 바로 방송 요일이네요. 자, C4부터 C15에는 문자가 입력되어 있어요. 자, 이 문자에다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뒤에 요일이라는 글씨를 표시 예와 같이 이렇게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서식 들어갈 거고, 표시 형식 탭으로 갑니다. 표시 형식 탭, 사용자가 직접 지정하겠다. 자, 여기서는 G표준이 아니라 이 텍스트가 문자죠. 그래서 문자를 표현하는 방식. 자, Shift 2번 눌러서 이렇게 골뱅이 기호해 주시고 뒤에다가 텍스트를 붙일 건데 그 텍스트는 요일이라는 문자입니다. 이렇게 붙여주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죠. 자, 이 셀을 찍었을 때 수식 입력줄 보시면 원본 데이터는 월인데 우리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뒤에다가 텍스트를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자, 시험의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은 문자뿐만이 아니라 숫자나 혹은 날짜 데이터 나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모두 표시하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은 테두리입니다. A3부터 F15까지 범위 잡아주시고 글꼴 그룹에서 테두리 열어서 모든 테두리 선택하시고 다시 한번 들어가서 붉은 바깥쪽 테두리 하라고 했어요. 만약 문제에 나와 있는 테두리라든가 색상이 찾기가 어렵다. 오른쪽 버튼 셀 서식
테두리라는 탭에 가셔도 하실 수 있죠. 자, 이때 테두리에 가시면 색깔을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 선 모양을 고르고, 그 다음 어디에 적용할 건지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자, 2점짜리 다섯 문항 기본 작업 2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기본 작업 3번 시트. 자, 문제 보시면 두 번째 줄 끝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써 있죠? 바로 이 데이터를 사용자 지정 필터를 사용하여 검색하시오. 자, 우리 기본 작업 3번의 대표적인 거 바로 조건부 서식 고급 필터가 있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사용자 지정 필터, 우리가 다른 말로 자동 필터라고 했어요. 그 자동 필터가 지금 출제가 된 겁니다. 자, 자동 필터 하실 때는 데이터에다가 클릭을 하시거나 또는 데이터 첫 줄에 있는 필드를 드래그 하시거나 또는 그냥 데이터를 모두 선택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범위 지정해 주시고 메뉴 데이터에 가셔서 바로 필터라는 버튼 보이시죠? 자, 옆에 있는 건 고급 필터 할 때 하시는 거고 지금 선택하려고 하는 것은 자동 필터입니다. 자, 필터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필드의 옆에 이렇게 필터 단추가 표시가 됐고요. 자, 첫 번째 줄 문제를 보시면 결제 예정 금액이 그랬어요. 결제 예정 금액 선택 한번 해주시고 옆에 있는 필터 단추를 누릅니다. 자, 여기 안에는 숫자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숫자를 필터링 할 수 있어요. 문제에서는 20만 원 이상 30만 원 미만이다 그랬어요. 조건이 두 개이기 때문에 여기 사용자 지정 필터로 가겠습니다. 문제에서 사용자 지정 필터를 사용해라 그랬거든요. 숫자 필터 안으로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 필터를 누릅니다. 자, 첫 번째는 부등호가 이상이죠. 자, 앞에 있는 부등호 열어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는 이상 해주시고 옆에다가 값을 적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20만 원 이상이 됐고요. 이 문제에서는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AND 조건으로 선택이 되어 있어요. 자, 30만 원 미만이니까 부등호를 또 바꾸셔야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미만. 부등호 선택하시고 값은 30만 원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네, 그 사이에 있는 값만 표시가 되고 나머지는 숨김 처리가 되겠죠. 자, 그다음 조건이 또 있습니다. 메뉴가 그랬어요. 그러면 메뉴라는 필드를 선택해서 옆에 있는 필터 단추를 누릅니다. 자, 이 안에는 텍스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필터링은 텍스트를 갖고 필터링 하실 수 있고 문제에서는 이거 등심 스테이크인 데이터를 검색해라 그랬어요. 그럼 얘는 굳이 옆으로 같음 들어가지 않으시고 여기서 그죠? 필요 없는 것 빼시고 필요한 것만 남겨두시면 되겠네요. 또는 텍스트 필터 가서 같음,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목록을 찾아서 선택해 주셔도 돼요. 하기. 그러면 둘 다 해당하는 거, 두 개의 조건 모두 해당하는 결과만 이와 같이 표시가 됐습니다. 됐네요. 자, 그 다음 계산 작업. 이 계산 작업은 저희가 시험 볼 때는 차트까지 일단 갔다가 가장 마지막에 계산 작업을 풀라고 했는데 저희는 그냥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위에 함수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평가 점수와 여기 보시면 평가 점수가 있어요. 그리고 순위 결과표를 이용하여 오른쪽에 순위 결과표가 있습니다. 자, 이 평가 점수와 순위 결과표를 이용하여 수상 내역을 표시해라 그랬어요. 문제에서 이 오른쪽 표에 대한 의미를 적어줬어요. 순위가 1이면 대상이고 2이면 최우수상, 3이면 우수상이고 4이면 장려상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순위는 평가 점수가 높은 것이 1이다. 아, 우리가 평가 점수를 가지고 순위를 구할 때 그 순위를 높은 것이 1이니까 내림차순으로 구해라 라고 명시가 된 거죠. 자, 함수는 브이로그과 랭크점 EQ입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 오른쪽에 있는 이 결과를 이 수상 내역에 표시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럼 이렇게 오른쪽에 떨어져 있는 그리고 그 데이터가 열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브이로그업으로 찾아서 갖고 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셀에다가
함수 마법사 들어가서 V 검색해서 V룩업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자, 우리 브이룩업은 첫 번째 열에 있는 걸 검색해서 사용자가 지정한 열 번호에 있는 값을 추출할 때 사용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줄의 룩업 밸류는 두 개의 표의 공통점을 찾으시면 되는데 공통점이 없죠. 그래서 문제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평가 점수를 가지고 순위를 구하게끔 랭크를 준 겁니다. 자, 그러면 나도 평가 점수를 갖고 순위를 구하고 이 표에도 순위가 있기 때문에 같은 순위를 보고 결과를 갖고 올 수 있겠죠. 자, 이 첫 번째 줄에다가 함수 추가 눌러주시고 첫 글자 R 검색해서 rank.eq를 부릅니다. 자, 우리 순위 구할 때 넘버는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거 바로 평가 점수의 첫 번째 값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이 93점이 몇 등인지 궁금한 겁니다. 첫 번째 값 찍어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줄 내려오셔서 참조 범위 잡아주셔야죠. 이 참조 범위는 이 평가 점수 목록에서 몇 등인지라고 물어보셔야 되니까 B3부터 B11을 범위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때 우리는 이따가 클릭 드래그 해서 채우기 핸들 하실 건데 자, 앞에 있는 B3은 B3이었다, B4였다. 행이 바뀌어도 되지만 두 번째 줄에 있는 B3부터 B11은 참조범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이동이 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동되지 않고 요 위치에 계속 고정돼 있도록 우리는 여기다가 F4 절대 참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오더는 우리가 0이나 생략했을 때 내림차순 속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랭크가 끝났기 때문에 수식입력줄 브이룩업으로 넘어올게요. 자, 그럼 이 말은 나는 3등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줄에서 묻죠. 테이블 어레이. 검색하려고 하고 추출하려고 하는 표 범위가 어디냐? 바로 순위. 순위를 가지고 검색하고 결과를 가지고 올 거니까 바로 이곳이 테이블 어레이죠. 자, 우리는 제목은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필요한 데이터 2, 4부터 F7까지만 범위 잡아주시고 이 친구 역시 채우기 핸들 할 때 아래쪽으로 행이 이동되지 않도록 F4 키를 눌러서 고정을 해줍니다. 자, 그럼 블럭 잡은 거에서 컬럼의 인덱스 넘버 바로 실제로 추출하고 싶은 열이 몇 번이냐. 우리는 순위를 보고 결과를 추출할 거니까 결과가 있는 두 번째 열을 가져오세요라고 이 열을 지정해 주셔야죠. 자, 그럼 이때 레인지 룩업 우리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 찾을 때는 펄스 또는 0이라고 쓴다고 했는데 보시면 지금 여기서 3등이니까 3등의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0을 쓸 수는 없죠.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사람의 수가 총 9명이에요. 그러면 9명이니까 랭크했을 때 1등부터 9등에 대한 결과가 나올 텐데 지금 순위표를 보시면 1등부터 4등에 대한 것만 있어요. 그러면 5등부터 9등은 없다는 얘기네요. 이런 식으로 사이 값이 존재할 때 그때는 우리가 마지막 줄 생략 한다고 했죠. 자, 마지막 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우기 핸들로 당겨주시면 나머지 수상 내역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등부터 나머지는 장려상이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장려상이 많이 표기가 됐어요. 됐네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영업 여부. 바로 if와 weekday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weekday는 날짜를 갖고 요일을 표현할 때 쓰는 건데 그 요일을 표현해 줄 때 숫자로 표현해 준다 그랬어요. 자, 문제에서 앞에 있는 이 날짜의 요일. 그러면 얘를 갖고 요일로 바꿔야 되니까 weekday 나와야 될 거고 그 요일이 일요일이면 이곳에다가 휴업을 표시할 거고 월요일부터 토요일이면 영업을 표시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 앞에서는 영업이냐 또 영업을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의 결과값을 추출해내는 문제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이 문제도 비슷한 거죠? 자, 그러면 둘 중에 누굴 먼저 부를까요?
휴업이냐, 영업이냐. 바로 이 결과값을 우리가 표시해야 하기 때문에 if를 먼저 불러주시면 되겠죠. 자, 영업 여부 밑에다가 함수 마법사 들어가서 I 누르시고 if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결과값이 두 개인 경우에는 미리 써도 된다 그랬죠. 자, true에다가 나온 순서대로 휴업을 먼저 쓰시고 탭, 나머지 펄스에는 영업을 쓰고 탭키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결과값이 두 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줄로 올라와서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힌트를 줬죠. 날짜의 요일. 아, 그럼 난 날짜 갖고 요일로 바꿔놓고 그 친구가 일요일이냐라고 물어봐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이 친구를 날짜로 그러니까 요일로 바꿔주는 weekday를 부르는 거죠. 자, 함수 추가해서 W 두 번째 weekday를 부릅니다. 자, 위크데이는 날짜가 있어야 요일로 바꿔주죠. 그래서 첫 번째, 날짜를 나타낸 수를 지정해라. 바로 내 첫 번째 있는 날짜. 자, 그리고 리턴 타입은 여기 읽었을 때 다 알 수 있어요. 일요일이 1번인 경우에는 유형을 1번으로 하고, 월요일이 1번으로 되게 하려면 유형 2번을 하라고 돼 있네요. 근데 문제에서는 일요일이 1로 시작하는 걸로 해 그랬어요. 일요일이 1이면 유형도 1입니다. 그래서 리턴 타입 1 적어주시면 되고, 또 1을 쓰지 않고 생략하셔도 1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이제 if로 갑니다. 위크데이가 끝났기 때문에 if로 가시면 첫 줄에 비교 연산자가 없죠. 자, 요일을 구했어. 그게 일요일이니? 근데 우리는 일요일이 1번이 되는 걸로 이미 구해놨기 때문에 여기가 일요일이 1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같다 1. 이게 바로 요일을 구했는데 그게 일요일이니? 라고 물어봐 주신 거죠. 왜냐? 리턴 타입을 1번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일요일이 1번인 상태다. 그래서 외우실 때는 111 이렇게 외우시면 좋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일요일만 쉬고 나머지는 영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체육여행들 땡겨주시면 네. 자, 그러면 옆에다가 위크데이를 한번 구해서 확인해 볼까요? 번호가 어떻게 나오는지. 자, 날짜를 찍고 생략을 하거나 일 쓰는 거 둘 다 동일한 거예요. 저는 생략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일요일이 1번입니다. 바로 여기. 네, 일요일이 1번이네요. 근데 내가 계산하기 편하게 저는 월요일이 1번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는 리턴 타입을 2로 적어주신다고 했어요. 리턴 타입을 2로 적게 되면 일요일이 7번으로 나오겠네요. 근데 그건 문제에 따라 다르죠. 지금은 일요일 하나만 물어보기 위해서 그냥 1번 타입을 했고요. 만약 월요일부터 금요일, 평일을 묶어야 한다면 그때는 리턴 타입을 2로 해서 월요일이 1번, 금요일이 5번 이러한 형식으로도 구하실 수 있다. 앞에서 이미 그런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입니다. 1학기 성적 현황.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조건을 쓰게끔 이렇게 표가 주어져 있어요. 자, 문제에 이렇게 써 있네요. 성별이 여이면서 평균이 90 이상인 학생 수를 계산해라. 그럼 저희는 최종적으로 학생 수를 계산해야 돼요. 우리 수 나오면 count라는 함수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죠. 바로 이 셋 중에 카운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디카운트 A가 있습니다. 자, 우리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오면 보통 조건을 입력하거나 혹은 조건이 입력하란 말이 없을 때는 표 안에서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찾는다 그랬거든요. 여기서는 이미 조건을 이곳에서 쓰고 시작하랬어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드는 이미 복사가 되어 있으니까 성별이 여라고 적어주시고 이때 문제 중간에 이면서라고 적혀져 있어요. 우리 고급 필터 할 때도 이면서 이고 나오면 조건을 같은 줄에 쓰라고 배웠죠. 자, 그럼 평균이 90 이상은 같은 줄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에다가 디카운트 A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마법사 들어가서 데이터베이스 디카운트 A. 자,
데이터베이스는 표 전체 의미하죠? 바로 표 3번에 제목과 데이터를 모두 잡아주시고. 자, 필드를 모르겠으면 일단 넘어가시면 돼요. 왜냐? 합계나 평균이나 최대값이나 최소값은 특정 값에 대한 것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 값이 있는 열 번호를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 개수는 찾기가 어렵죠. 그럴 때는 조건 범위 먼저 잡으시면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줄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열 레이블과 조건이다 그랬어요. 바로 성별, 열 레이블과 조건. 이와 같이 범위 지정하시면 되겠네요. 자, 물론 필드를 제가 지정하지 않아도 지금 개수가 나오긴 하지만 필드를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학생 수를 구하는 건데 보시면 여기는 비어있는 셀이 전혀 없어요. 다 데이터가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카운트는 숫자를 세지만 이 카운트 A, 카운터는 숫자 문자를 가리지 않고 비어있지 않은 경우 개수를 세준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는 필드를 1부터 5 중 그 어떤 걸 해도 결과는 같다 그랬어요. 이때 필드는 여러분 개수 구하는 거니까 이 데이터에서 고유값이라고 할 만한 것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 고유값은 다른 사람하고 중복이 되지 않는 것. 바로 이 표에서는 이름이 되겠네요. 그래서 필드는 첫 번째 성명이 있는 필드 1로 이렇게 지정을 해줄게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 뒤에 and 연산자, 앰퍼샌드 이용해서 명자를 표시하라고 했어요. 수식 입력줄 끝에다가 이렇게 앰퍼샌드 하시고 명자를 추가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보통 시험 문제에서 뭐 중간고사를 가지고 개수를 세도록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해당 필드를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 그런 말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표 4번입니다. 자, 이 문제도 우리가 앞에서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평균을 구할 거면 에버리지죠. 근데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평균을 구한다면 비에버리지나 혹은 에버리지 if 이러한 함수들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주어진 함수는 합을 구하는 sumif와 개수를 구하는 countif가 나왔습니다. 그럼 보통 이런 경우에는 합 나누기 수를 해서 평균을 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sumif를 이용해서 합을 먼저 구할 건데 sumif는 합은 합인데 조건이 하나가 포함된 상태죠. 자, 여기다가 함수 마법사 눌러주시고 S 검색해서 sumif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average if도 해봤는데 제가 sumif 이 두 줄은 count if와 동일하다 그랬어요. 바로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와 조건인 거예요. 그럼 조건이 뭔지를 먼저 찾으시면 되죠. 조건은 바로 개발팀. 근데 좀 더 자세히 보시면 개발팀이 아닌 그랬으니까 개발팀이 아니다가 조건인 거예요. 그럼 조건을 먼저 한번 써볼까요? 조건은 이곳에다 쓰셔야 되니까 두 번째 줄에다가 아니다 개발팀 됐어요. 그럼 조건을 일단 적었으니까 이 윗줄에 있는 범위는 어딘지 아시겠죠? 바로 조건이 들어있는 곳, 바로 소속팀이에요. 자, 소속팀 D28부터 D36. 나는 이 안에서 찾겠다. 뭐를? 개발팀이 아닌 거. 우리가 보통 개발팀을 찾는 경우가 더 많은데 여기서는 개발팀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줄. 자, 이 두 줄만 있으면 개수를 세는 거지만 우리는 썸이프를 불렀기 때문에 합을 구할 계산 범위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문제에서는 급여의 평균을 구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도 급여의 합계를 먼저 구해놔야 되겠네요. 그래서 썸 레인지는 급여 범위가 되는 겁니다. 확인. 그럼 컴퓨터는 개발팀이 아닌 그 데이터에 급여들만 더해줄 거예요. 값이 들어왔고요. 이게 합이니까 합 나누기 수를 해야 평균을 구할 수 있죠. 자, 수직 입력줄 맨 끝에다가 나누기 해주시고 함수를 추가하실 때는 이곳에서 부르시면 돼요. 자, 여기서 함수 추가 눌러주시고 count if를 불러줍니다. count if는 개수를 셀 때 조건이 하나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자, count if를 불러주시고 근데 여기서는 조건이 같죠? 바로 소속팀이 개발팀이 아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서 한 거 그대로 하시면 되겠네요. 소속팀 범위 안에서 아니다 개발팀 그리고 탭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조건으로 인식이 됩니다. 자, 앞에서 나온 합, 나누기, 개발팀이 아닌 개수 6개 해서 평균을 구할 수 있네요. 하기. 그리고 집에서는 반드시 옆에다가 그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해주는 에버리지 if도 해보셔야죠. 에버리지 if는 그 자체로 평균을 구합니다. 자, 그럼 앞에 조건은 똑같죠? 소속팀에서 바로 개발팀이 아닌 애들 찾아서 그거에 해당하는 급여를 갖고 평균을 구해라. 에버리지 레인지. 네, 확인. 그럼 지금 보시면 두 개가 결과가 같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표 5번입니다. 자, 우리 아까도 이렇게 문장 만들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지금 비슷한 문제가 네, 또 나왔어요. 자, 배송 코드를 만들어라. 문제 보시면 주문 코드의 앞, 뒤에 공백을 제거하고 자, 제가 주문 코드를 찍었어요. 자,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크게 공백은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앞에 띄어쓰기나 혹시 뒤에 띄어쓰기를 해서 공백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 공백을 제거해 준 함수가 뭐냐? 바로 trim이라는 함수가 공백을 제거해 줄 겁니다. 자, 공백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 전체를 대문자로 변환해라. 대문자 구해주는 것은 upper라는 함수죠. 그럼 저희는 둘 중에 누구 먼저 볼까요? 자, 최종적으로 대문자로 찍을 거니까 가장 마지막에 표시하는 어퍼 함수를 먼저 부를게요. 자, 대문자로 바꿀 거다. 대문자로 바꿀 텍스트를 달라고 하는 건데 주문 코드예요. 근데 주문 코드를 그냥 찍는 것이 아니라 공백을 제거해서 주문 코드를 줄게.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다가 트림 함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추가 t자 검색해서 공백 제거해주는 함수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도 묻겠죠. 어떤 텍스트에서 공백을 제거할 거냐? 나는 첫 번째 줄에 있는 주문 코드에서 공백을 제거할 거다. 자, 만약 여기에 공백이 있다면 지금 공백이 제거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공백 제거된 주문 코드가 어퍼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대문자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에서 뒤에다가 빼기 mk라는 텍스트를 연결해서 표시하는 거네요. 자, 수식 입력줄 끝에다가 연결하겠다. 바로 빼기 mk 이와 같이 텍스트를 넣어서 서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우리는 식이랑 텍스트 연결할 때 연결 연산자를 넣는다 그랬어요.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제가 지금 주문 코드에 공백이 없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한 칸 띄고, 한 칸 띄고. 보시면 저는 여기에 띄어쓰기를 넣었어요. 요렇게, 이렇게. 그리고 자, 제가 트림 어떻게 나오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지금 여기서는 큰 따옴표가 바깥쪽으로 빠져 있죠. 왜냐하면 요 사이에 제가 띄어쓰기를 넣었어요. 근데 양쪽 공백을 제거했더니 큰 따옴표가 이렇게 가까이 표시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아, 트림이 공백 제거할 때 쓰는 함수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네요. 자, 그 다음에는 분석 작업 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 1번은 문제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바로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부분합할 때 순서 데이터의 정렬과 그 다음 정렬이 끝나면 데이터 부분합 해볼게요. 자, 나는 이 데이터를 갖고 정렬하겠다. 범위 지정해 주시고 데이터의 정렬을 누릅니다. 자, 문제에서 세 번째 줄에 정렬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성별 기준으로 오름차순해라 그랬네요. 정렬 기준은 성별로 오름차순. 만약 시험에 오름내림 아니다 그러면 사용자 지정 목록이 나올 수도 있다고 했고 정렬이 하나가 아니라 기준 추가해서 정렬 두 개도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지금은 성별로 오름차순만 하시고 확인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렬이 끝나면 이어서 하시면 되죠. 데이터 맨 끝에 부분합을 눌러줍니다.
자, 이 그룹화 항목은 방금 여러분들이 정렬한 거. 자, 그게 어렵다면 문제 첫 줄에 보시면 무슨 무슨 별이라고 써 있어요. 바로 별 앞에 있는 이 필드가 그룹할 항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원자가 아니라 성별로 정렬했다. 성별, 별 이렇게 바꿔주시고 서류 직무평가, 서류 체크, 직무평가 그리고 면접. 그럼 면접까지가 끝이에요. 총점이 없기 때문에 체크를 빼주시고 여기까지는 최대값, 함수는 최대값입니다. 성별별 이거 세 개의 최대값을 구해라.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부분합 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총점의 평균. 그래서 계산 항목은 아까 걸 모두 해제하고 총점 그리고 함수는 평균으로 바꿔줍니다. 이때 새로운 값 대치를 빼야 첫 번째 한 부분합과 마지막에 한 부분합을 모두 볼 수 있다 그랬어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이때 범위를 풀지 마시고요. 자, 색상이 들어간 거 보니까 표 서식이 나왔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홈 탭으로 바로 이동해 주시고, 자, 조건부 서식 옆에 보시면 표 서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한 파랑의 밝게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은 중간이지만 밝게라고 나왔고, 그 중에 16번. 바로 이거네요. 세 번째 줄의 두 번째. 연한 파랑 표 스타일 밝게 16번 찍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리고 문제가 하나 더 있죠. 평균값은 소수 이하 첫째 자리로 표시해. 그랬어요. 그러면 평균으로 나온 결과가 보이실 텐데 자, 첫 번째 F11셀 그리고 컨트롤 눌러서 F19 그리고 F21. 바로 이 세 개가 평균이거든요. 이 추출된 평균값만 컨트롤 키 이용해서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셀 서식 밑에 있네요. 그리고 표시 형식으로 들어가시고 숫자 범주의 자릿수는 1로 지정해 주시면 돼요. 확인. 이렇게 자릿수까지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분석 작업 2번입니다. 분석 작업 2번은 정렬이네요. 자, 우리 방금 부분합할 때 정렬을 하셨죠? 해볼게요. 데이터를 모두 드래그해서 메뉴, 데이터 탭, 그리고 정렬 버튼을 누릅니다. 자, 문제 첫 번째 기준 나왔어요. 거주 지역을 그랬어요. 정렬 기준은 거주 지역이고요. 오름 내림이란 말은 안 써 있고 강남부터 용산이 적혀져 있네요. 이런 경우에는 오름 내림 아닌 사용자 지정 목록 눌러주시고요. 자, 왼쪽에 있는 형식이랑 똑같이 쓰셔도 되는데 저희는 콤마 대신 엔터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엔터, 마포구 엔터, 송파구 엔터, 용산구 해서 이렇게 오타 없이 적어주시고 추가를 누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서 내가 추가한 내용 반드시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확인 들어왔죠. 자, 그리고 정렬 또 있네요. 동일한 거주 지역인 경우, 즉 거주 지역으로 1차 정렬이 끝나고 거주 지역이 같은 애들 중에서도 가입 연도로 또다시 정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준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 두 번째는 가입 연도로 바꿔주세요. 이때 정렬을 셀 색깔로 하겠대요. 셀 값이 아니라 셀 색깔로 하겠다. 그리고 옆에 있는 버튼을 띵 누르시면 이렇게 이미 들어있는 셀 색깔이 있어요. 클릭만 해주시고 또 이 색깔을 어디에? 위에 표시되도록 했어요. 이렇게 위라고 되어 있으면 되겠네요. 확인. 정렬이 끝났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지금 부분합하고 정렬을 했는데 시험 볼 때는 피벗 테이블, 시나리오, 데이터 표, 그 다음은 통합 이런 분석 작업 도구가 한 6가지 있어요. 그 6가지 중에 2개가 출제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번에는 매크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로 매크로 시트로 일단 가주시고, 네, 문제 볼게요. 자, 우리 문제 보는 방법 다 아실 텐데, 일단 시작하기 전에 요 위에 부분 내용 보시면,
매크로는 반드시 현재 통화 문서에 작성이 돼야 되고 실행까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게 가장 기본 조건이고요. 자, 그다음부터는 문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순서대로. 자, 일단 저희는 매크로 이름을 먼저 보셔야 되는 거죠. 네, 매크로 이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계라고 되어 있어요. 풀어볼게요. 자, 매크로는 반드시 비어있는 셀 클릭해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죠. 비어있는 셀 아무 데나 클릭 한번 해주시고 개발 도구 탭으로 들어갑니다. 자, 개발 도구 탭 앞에 매크로 기록 버튼 누를게요. 그리고 매크로 이름은 공백 없이 이렇게 이름을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자, 매크로 저장 위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 통화 문서가 맞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 밑에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지금 기록 중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1번 동그라미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문제에서 B13부터 E13까지에다가 합계를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고 실행해라. 네, 근데 밑에 보니까 sum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숫자를 모두 더해서 이곳에다가 표시해야 되니까 마우스로 범위 잡아주시고 자, 우리 자주 쓰는 거는 홈 탭에 있어요. 홈 탭 오른쪽 끝에 자동 합계. 바로 이 부분이 썸인 거죠. 네, 합계가 아니라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화살표 눌러서 찾으시면 되고 지금은 자동 합계. 됐습니다. 범위 해제할게요. 비어있는 셀 아무 데나 찍고 범위 해제하시고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개발 도구 삽입의 양식 컨트롤 단추를 이용해서 이 동일 시트에 B15부터 C16 이곳에다가 단추를 그리고 그 단추의 텍스트는 합계라고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단추를 눌렀을 때 합계라는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여러분들은 매크로 지정도 하셔야 됩니다. 자, 개발 도구 삽입에 들어가서 양식 컨트롤 첫 번째 단추를 클릭하시고요. 그릴 때는 그냥 그리시는 게 아니라 눈금선에 맞춰서 반드시 왼손으로 Alt를 누른 채로 클릭 드래그를 해줍니다. 그리고 손을 떼시면 매크로 지정하는 창이 뜹니다. 합계라는 매크로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합계를 찍고 연결해 주시고 그다음에 텍스트를 입력하라고 했죠. 자, 이 상태에서 합계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매크로 작업이 끝났죠. 자, 두 번째 매크로 이름은 서식입니다. 비어있는 셀 클릭하시고 개발 도구 매크로 기록. 자, 두 번째 매크로 이름 서식 적어주시고 현재 통화문서 맞으면 확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지금 기록 중이죠. 이번 동그라미 보시면 A3부터 E3에다가 채우기. 우리 홈 탭에 가시면 채우기, 배경, 음영 색깔 있죠? 자, 바로 이 채우기 색 누르셔서 연한 녹색 그리고 글꼴을 굵게 하라고 했어요. 굵게. 이렇게 두 개를 적용해서 범위를 해제하시고 끝나면 개발 도구 가서 반드시 기록 중지를 누르시고 자, 그럼 지금 거는 어디다 그릴까요? 바로 도형, 기본 도형의 사각형 빗면을 D25. 자, D25부터 E16에다가 생성하고 테스트는 서식이라고 쓰고 이 도형을 눌렀을 때 서식이라는 매크로가 실행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다가 삽입의 도형, 그리고 기본 도형의 빗면, 세 번째 줄에 있는 빗면 찍어주시고 Alt를 누른 채로 클릭 드래그 해줍니다. 이때 이 친구는 양식 단추가 아니기 때문에 매크로 지정창이 안 뜨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도형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매크로 지정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들었던 매크로를 연결하셔야 되겠죠? 서식이라는 매크로를 클릭해서 연결해 주시면 되고 이 안에 텍스트도 서식이라고 쓰라고 되어 있네요. 자, 지금은 매크로 이름하고 텍스트 이름이 똑같이 나왔는데 시험 볼 때 매크로 이름과 텍스트 이름이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랬어요. 반드시 문제를 보시고 똑같이 적어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 차트 작업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차트는 새로 만들면 0점 처리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차트를 클릭했더니 이름과 국어, 수어, 영어가 이렇게 나온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밑에 완성된 거 보시면 데이터 막대수가 우리보다 좀 적죠. 네, 문제 첫 번째 보시면 A반에 성명과 국어, 수학, 영어만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변경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제가 한번 표기를 해볼까요? A반. A반에 해당하는 이름과 국영수 점수가 화면에 표기가 됐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표시한 이 데이터 범위로 수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하나하나 바꿀 수도 있지만 그냥 범위를 새로 잡아서 데이터 범위를 깨끗하게 다시 지정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래쪽에 있는 차트를 일단 찍으셔야 되겠죠? 차트를 찍었을 때 차트 디자인이 보입니다. 그리고 차트 디자인 탭 오른쪽에 보시면 데이터 선택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선택된 이 값을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범위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애들은 한 번에 이어서 잡으셔야 돼요. 자, 성명, 기만이 드래그 일단 해 놓으시고 이제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른 채로 드래그, 클릭, 드래그, 드래그, 드래그 이와 같이 표시한 부분 반이 A반인 국어, 영어, 수학과 이름을 이렇게 범위 잡아주시면 돼요. 확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시험 볼 때 이렇게 색을 표시하셨다면 반드시 색은 채우기 없음으로 빼주셔야 돼요. 자, 차트 이렇게 수정해 놨고요. 차트 종류를 묶은 가로 막대형으로 변경해라 그랬어요. 차트를 찍고 다시 한번 차트 디자인 가서 차트 종류 변경. 그리고 가로막대 중에 묶은 가로막대요. 첫 번째 거 확인 눌러줍니다. 자, 제목을 위로 해서 그림과 같이 입력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글꼴과 채우기색입니다. 자, 그러면 차트 디자인 앞에 차트 요소 추가 누르시고 세 번째 차트 제목 나오면 위라고 지정합니다. 그리고 수식 입력줄에다가 A반 4월 학력평가 성적표라고 그림을 보고 적어주시고요. 자, 이 차트 제목에는 도둠체 16 글자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홈 탭으로 바로 가서 글자 속성 지정하겠습니다. 도둠체 16포인트 그리고 글꼴 글자색은 노랑이고 그 옆에 있는 체육의 색은 파랑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데이터 레이블 값 표시를 안쪽 끝에 하라고 했는데 보시면 모든 막대에 데이터 레이블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럴 때는 차트 영역을 찍고 차트 디자인, 차트 요소, 데이터 레이블 모두 안쪽 끝에 이렇게 표시하시면 모든 데이터 막대에 다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가로축. 여러분, 가로가 여기서 어디죠? 바로 얘는 가로막대로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그죠? 자, 밑에 보시면 이 친구가 가로 항목이 아니라 가로 갑축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 이 가로 갑축 숫자를 더블 클릭하시고 오른쪽 대화 상자가 나오면 밑에 값을 거꾸로 지정하세요. 그랬어요. 값을 거꾸로. 그러면 0부터 120이 반대로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오른쪽에 여기 세로의 요 항목축도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차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결과가 보여지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결과와 동일한지 확인을 한번 하시면 되겠네요. 자, 시험 보실 때는 이 작업부터 차트까지 쭉 작성해 주시고 시간이 남으면 반드시 계산 작업 틀린 게 없는지 분석 작업 틀린 거 없는지 꼼꼼하게 검사하시고 그러고도 시간이 남는다면 1작업에서 타이핑 하시면 돼요. 네, 시험 보실 때 반드시 저장 수시로 눌러주셔야 되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